안녕하세요. 들세배 진리입니다. 네, 어느덧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면 또 새로운 계획들이나 목표를 많이 세우시잖아요.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학습에 관한 계획이나 목표도 새해 계획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아이들 공부 습관이나 의지에 대한 부분,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주위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들을 보면 괜히 내 아이와 좀 비교가 되기도 하고 또 은근히 부럽기도 하고 또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공부가 진짜 너무 재밌고 막 공부에 대한 욕심이나 열정이 넘쳐나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아직까지 그런 아이를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들을 주위에서 가끔씩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다 공부가 너무 즐겁고 막 의지가 샘솟아서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럼 공부가 즐겁지도 않은 애들이 어떻게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거지? 싶으실 수 있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아이가 공부를 즐거워하거나 막 의지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1, 2학년 때가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이 습관을 연습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3, 4학년 때는 그것을 좀 더 강화 연습해서 이걸 좀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초등 이제 고학년에 해당하는 5학년부터는 그 앞에 이제 4년간 훈련되어 온 것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반자동처럼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과정이 엄마가 자기주도 학습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실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오히려 아이 공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은 좀 줄이시고 간섭을 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유아기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좀 다양한 형태로 시키시잖아요. 아직 아이가 많이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학습을 시키더라도 좀 놀이식으로 즐겁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전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초등학교가 들어가서도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싫어할까봐 공부를 즐겁게 하는 거야 라는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고 싶어서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공부 방법을 좀 즐거운 방향으로만 유도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량이나 난이도가 어려워질 때 아이들이 공부가 이제 즐겁지 않은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이가 이제 딱 그 현실적인 벽에 막히면서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공부는 왜 해야 돼? 이제 이런 의문을 계속 갖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에 아이의 하루 일과 중에서 그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학교 다녀온 이후에 학교 숙제부터 체크하고 먼저 끝내게 하는 거였는데요. 학교 숙제 양이 많거나 뭐 하기 싫은 숙제가 나온 날은 아이가 숙제를 뭐 끝까지 미루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숙제 안 해온 몇 명 친구들을 비교하면서 그런 친구들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해도 돼 막 이러면서 네, 이제 숙제를 안 하려고 아이가 막 그런 머리를 굴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막 유치원에서 초등생활을 시작한 아이로서는 그런 의무성의 어떤 할 일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이 잘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아이가 학교 숙제를 막 미룬다거나 이제 하기 싫어하는 그런 날들은 저도 막 아이 학교 숙제 끝내기 전까지 막 서로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인 날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숙제는 무조건 끝내게 하는 것이 이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어떤 여지도 주지 않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매일 쌓이다 보면 아이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숙제가 막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숙제는 당연히 먼저 하는 것이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그냥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또 아이들 일가 중에서 이 학교 숙제뿐만 아니라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또 학원 숙제도 하루 일과 중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일 거고 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학원 안 다녔었지만 제가 아이에게 그 최소한의 학습은 할 일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매일 습관적으로 일정 양을 하게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시기 때는 이제 수학 문제집을 몇 장씩 풀겠던
그런 때도 있었고, 또 뭐 칸 아카데미라는 그 온라인 학습 사이트에서 수학 공부를 하게 했던 때도 있었고, 이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아이 학년이나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매일 습관적으로 마치 자동처럼 일정 시간을 학교 숙제와 학습을 하도록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서서히 강도를 좀 조절하면서 좀 높여가기도 하면서 매일 습관을 들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공부는 즐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의지가 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빠가 매일 아침 회사 가서 돈 벌어 오고 또 엄마도 워킹맘이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날이 있어도 그냥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처럼 또 엄마가 자녀를 돌보고 키우는 것이 매일 즐거울 수만 없지만 그래도 당연히 하는 것처럼 공부도 그냥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딱 그 시기에 반복 훈련을 하면서 체화시켜주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 거죠. 그러다가 아이가 5학년쯤 되면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학습 플랜은 이야기를 나눠보시되 디테일한 계획은 아이가 스스로 짤 수 있도록 서서히 엄마의 개입을 줄여 나가시는 그 과정이 또 아이나 엄마에게 모두 중요한 시기이고요. 또 시행착오도 해보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그 시기를 초등 5, 6학년 때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렇게 연습해온 공부 습관을 아이의 주도성으로 서서히 전환시키는 중요한 시점으로 삼으시면 좋고요. 지금 저희 집이 딱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는 아이가 하루 시작하면 그날 무슨 할 일을 할지 고민하고 알아서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아이가 뭐 정한 학습이 엄마인 제 기준에서 뭐 너무 만족스럽거나 모든 것이 완벽한 그림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한테 막 잔소리처럼 공부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세우는 계획의 그 전후에 대화를 해보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떤 기준으로 오늘 공부 계획을 짰어? 지금 그게 너한테 가장 먼저 우선순위인 이유가 뭐야? 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도 이제 대답을 하다 보면 자기 상황 파악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다서 보면 맞다. 나 이거 필요했었는데 이거 놓쳤네? 이런 또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그런 계획을 또 변경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중고등학교 이후의 공부가 또 진짜 중요하고 그때 아이가 공부를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는지가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뿐 아니라 또 그 이후의 인생에도 그때마다 해야 할 일을 있을 때 그 받아들이는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중고등학교 가서도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공부할 의지가 있냐 없냐 이러면서 싸워봐야 의미도 없고 엄마의 그 잔소리로 아이가 바뀔 리도 없고 또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만 더 멀어질 뿐이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초등 저학년 시기의 공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시기 때 부모님들께서 어떤 자세로 아이들에게 공부 습관을 들여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공부를 즐겁게 하려고 방법을 찾기보다 공부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거, 힘들어도 그냥 견디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아이들에게 넌지시 알려주시면서 나중에 아이가 주도학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